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5년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오전 조선일보를 보면서 조선일보 드디어 보면은 방향을 정확히 잡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에 가장 확 띄어는 것은 양상훈 주필의 칼럼입니다. 국민의힘이 50만 표 이기거나 500만 표 지거나. 저는 양상훈 주필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500만 표 지는 부분이 아니죠. 50만 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 봅니다. 그런 가운데 8면이던가요? 거기 보니까 아주 눈에 확 뜨이는 기사가 있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무당층 표심은 달랐다. 승부의 변수가 될까? 주요 국민의힘 후보가 한 사람 빼고 모두 이재명을 앞서고 있다. 무당층에서는. 근데 무당층의 비율이 18%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계산했냐니까 이번 주 4월 6일, 그러니까 일요일, 월요일, 4월 6일, 4월 7일 양일간에 걸쳐서 뉴스원의 의뢰에 의해서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대략 아직은 양자대결 전체 1,008명을 대상으로 하면 양자대결 구도에서는 이재명이 물론 10 내지 20% 안팎으로 보면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승패를 가리게 될 스윙 보터, 즉 무당층이죠. 한 180명 된다고 그래요. 1,008명 중에 18%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른바 국민의힘의 육룡이 있죠. 김문수,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홍준표. 이 사람과 이 6명, 육룡 각각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보면은 6명 중 한 사람 빼고 5명이 몽땅 이재명을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 기사를 낸 거예요. 아주 예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08명 중에 이제 지지정당이 민주당 지지자가 43%, 국민의힘 지지자가 31%, 조국혁신당이 4%, 개혁신당이 2%, 그 외 군소정당 등이 2%고 무당층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거나 의견을 유보한 사람이 18%, 약 180명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여론조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론조사 전화가 왔을 때 끝까지 인내심을 잃지 않고 여론조사에 응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고관여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 끝까지 응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정치적 무관심층하고는 다릅니다. 무당층하고. 예를 들어서 지난 2022년 대선이라든가 2017년 대선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77%가 조금 넘습니다. 77.2%, 77.1%. 그러니까 대략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4,300만 유권자 중에 한 20%, 한 21, 2%는 그야말로 정치적 무관심층. 이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굉장히 깊은 관심인 고관심층, 고관여층이면서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아주 이 사람들이 바로 스윙 보터입니다. 무당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스윙 보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중도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중도층에서 확실하게 보면은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은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 김문수만 지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게 35대 27로 김문수가 지고 안철수는 33대 28로 이재명을 이깁니다. 오세훈은 36대 27로 이재명을 이깁니다. 유승민은 35대 25로 이재명을 이깁니다. 한동훈은 32대 30으로 이재명을 이깁니다. 홍준표는 34대 28로 이재명을 이깁니다. 실제 오늘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50만 표 이기거나 500만 표 지거나 500만 표 진 것은 과거 2007년 대선에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그 당시에
인기가 없어도 너무 없었던 노무현 현직 대통령과 관계, 여기 어정쩡하게 그야말로 뭐 죽도 밥도 아니군 어정쩡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결국 이명박 후보한테 완패, 500만 표 이상의 표차가 났죠. 그러나 이제 과거 DJ하고 이회창, 또 노무현과 이회창, 또 최근에 윤석열과 이재명 보았을 때 그야말로 50만 표 안팎으로 뭐 근소한 표차입니다. DJ도 38만 표 차로 이겼고요. 노무현도 이회창 후보를 54만 표 차로 이겼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한 27만 표 차로 그렇게 이겼죠. 정말 근소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거의 80% 가까이 되면 팽팽하게 모입니다. 모이는 가운데 결국 중도층, 중간층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재명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역대 대선 후보 중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로 확장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우클릭 한다고 계속 우클릭하는 그런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중도층, 중간층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과거에 2022년 대선 당시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자기 지지층으로부터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 존경한다 말이냐 그랬더니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존경한다고 진짜 존경하는 줄 아셨냐고. 그런 어떤 보면 그야말로 표리 부동한 그 언행들이 어떤 중도층, 중간층, 부동층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전 대표와 중도층, 중간층이라는 그 벽을 뚫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12시 조금 지나서 또 눈에 확 뜨이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거의 유일하게 믿는 게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고요. 그 다음에 내셔널 바로메터 서베이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대한민국 1, 2, 3, 4위 이 4개사가 자비를 들여서 4개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순차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해요. 콘소시엄을 형성해서. 그리고 자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편견 없이 그것도 제대로 여론조사라고 일단 말 그대로 바로메터를 갖다가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시경에 발표된 내셔널 바로메터 서베이 보면 마침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보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 28분간 통화하면서 어제 새벽이죠. 그저께 새벽이구나. 하면서 거기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그야말로 NCND 모호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국무총리실 측근들이 의도적으로 약간 흘린 측면이 있고, 오늘부터는 그것이 계속 한덕수 차출론, 한덕수 무슨 론 하면서 계속 지금 씬스틸러라고 그러죠. 모든 눈길을 갖다 한덕수 과연 출마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운영, 이거는 뭐 좀 대통령 후보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갖다 54일 남았습니다만 다음 대선까지 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 전체 국민의 56%가 긍정적으로 잘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7%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보수층에서는 잘할 것이라고 긍정평가한 사람이 80%입니다. 아니다, 잘 못할 것이다가 18%입니다. 진보는 반대죠.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잘할 것이다가 36%, 잘 못할 것이다가 59%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수를 할 수 있는
보수 지지층, 진보 지지층 말고 스윙보터, 실제 승패를 결정짓는 중도층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잘할 것이다가 52%, 잘 못할 것이다가 42%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조차도 보면은 어쨌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상징되고 있는 뭐 안정적 국정 운영, 여기에 대한 희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반해서 그동안 이재명 전 대표가 보여주어 왔던 2년 4개월, 당 대표 2년 4개월 동안 보여주어 왔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략적 행태, 모략적 행태, 뭐 이러한 부분들, 그야말로 수를 앞세운 정쟁 만능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고,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이재명 대표와 2022년 대선 이후에 계속 줄기차게 싸웠고, 그 결론이 12.3 비상계엄으로 이제 파국적 결론이 났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대한 이른바 헌재에서의 정치적 책임을 갖다가 물었고 수긍했습니다. 내일 11일 이제 관저에서 퇴거한다고 그래요. 50명 경호할 요원도 정해졌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집요하리만큼 29차례에 걸친 지속적인 탄핵 소추로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가 폭삭 망하기를 그야말로 기도하듯이 정쟁과 모략으로 일관해왔던 그와 같은 정치 행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여기에 대해서 아마 중도층, 중간층, 부동층은 생각이 달라도 한참 많이 다를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보니까 양상훈, 주필의 양상훈 칼럼에서 50만 표 이기거나 500만 표 지거나, 거기서 방점은 50만 표 이기거나, 다만 전제 조건이 있죠. 여기서 경선 과정 등등을 통해서 흐트러지면 안 된다, 쪼개지면 안 된다 를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진짜 54일 남았습니다만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희망의 메시지를 갖다가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젠 누굴 미워하고 자식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22일, 오늘이 10일이니까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22일이면 지금 6룡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뭐 15룡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4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4명으로. 그리고 29일, 이달 말인 4월 29일이 되면은 2명으로 압축됩니다. 그것이 누굴진 저는 모르겠어요. 예측가 또 그 사이에 TV 토론이라던가 합동 토론이라던가 여러 가지 서로 우리가 후보자 간들의 생각들을 가다듬는, 또 확인해보는 과정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끼리는 미워하지 마십시다. 자유, 보수, 중도, 보수, 우파, 이 테두리 내에서는 우리는 선의의 경쟁자일 뿐이지, 그야말로 쟤는 죽어도 안 돼, 쟤 되느니 이재명 되는 게 나, 이런 얘기는 제발 하지 마십시다. 고맙습니다.